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면서도 동시에 더 간절해지는 것 말이에요. 오늘은 48배 한 남성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된 예상치 못한 만남의 이야기죠. 잠시 눈을 감고 편안히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비슷한 기억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48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쑥스럽지만 꼭 누군가에게는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11월 말이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로비는 언제나처럼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정기검진을 위해 온 길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옆 의자에 한 여자분이 조용히 앉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가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들고 있던 책이 눈에 띄었어요. 황석영의 발이대기였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소설이었거든요. 무의식 중에 말이 나왔습니다. 좋은 책 읽고 계시네요. 그분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눈동자, 살짝 놀란 표정, 그리고 입가에 번지는 수줍은 미소. 목소리도 참 좋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조금 허스키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황석영에서 시작해서 신경숙, 공지영까지. 그분 이름은 수진 씨였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43.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담담히 말씀하시더군요.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삶의 철학, 인생의 경험담으로 이어졌어요. 혼자 사는 어려움, 외로움에 대한 솔직한 고백도 오갔습니다. 아버지의 진료가 끝나고 수진 씨의 검진도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병원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대화 상대를 만났다며 기꺼이 응해주셨어요. 카페는 따뜻했고 11월의 쌀쌀한 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수진 씨가 따뜻한 라떼 잔을 감싸 쥔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어요. 혼자 검진 받는 게 처음이라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전 남편과 함께 다녔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게 두렵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병원도 시장도 심지어 TV 보는 것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결혼 생활, 그리고 홀로 서기의 어려움까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렀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며 서로 놀라워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처음엔 짧은 문자로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수진 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시냐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우리는 책을 매개로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는 점점 길어졌고 나중에는 전화로 안부를 나누게 되었어요. 수진 씨는 생각보다 솔직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우울하다며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문자를 보내놓고는 전화가 오면 부끄러워하며 말을 더듬곤 했죠.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문자와 전화로 마음을 나눈 후 12월 어느 저녁 드디어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반포한강 공원이었어요. 겨울 한강은 을씨년스럽긴 했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수진 씨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추우시냐고 물었더니 이런 날씨가 오히려 좋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천천히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았을 때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수진 씨가 코트깃을 세우며 몸을 움츠렸어요. 저는 가지고 온 핫팩을 수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하다며 세심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아직 정식으로 이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분과 만나는 게 말이에요. 저는 그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핫팩을 쥐고 있어도 차가웠어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다가 놓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수진 씨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빛을 봤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몰랐다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우리는 수진 씨 원룸 근처 술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호프집이었는데 손님도 많지 않고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차가운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의 현실, 이혼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들. 맥주 몇 잔을 마시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수진 씨의 볼이 살짝 빨갛게 물들었고 평소보다 말도 많아졌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서 우리는 더 솔직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까지. 집에 가기 싫어요. 수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또 혼자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좋았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럼 조금 더 함께 있을까요? 수진 씨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 씨의 원룸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책장과 작은 소파,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들. 커피를 드릴까요? 하시더군요. 하지만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첫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질 것처럼 소중하게.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몸과 마음이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진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후회하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잠을 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침을 함께 먹으며 우리는 약간 어색했지만 동시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1월 들어 수진 씨가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됐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그날 밤이 부담스러웠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40을 넘어서의 사랑은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특히 수진 씨는 이혼 과정에서 많이 지쳐 있었을 테니까요. 그 한 달은 정말 길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어도 참고 보고 싶어도 기다렸어요. 혹시 수진 씨에게 부담을 줄까 봐서. 2월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에서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피하려 하시는 걸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하철이 급정거했어요. 수진 씨가 비틀거리자 저는 반사적으로 그분을 잡아줬습니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하철역 앞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다고. 그동안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수진 씨를 알고 나니까 진짜 혼자가 뭔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저를 생각했는데 문자 보낼까 하다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우나 더 무서운 건 당신을 놓치는 거라고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수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정말 괜찮을까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모르지만 함께라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더 진지하게.
천천히 가자고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2월부터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 때로는 영화도 봤어요. 평일에는 문자와 전화로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밝아졌어요. 일에서도 일상에서도 활력을 찾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3월 봄이 왔을 때 수진 씨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끝났다고 하시더군요. 수고하셨다며 이제 정말 자유라고 했더니 갑자기 무서워진다고 하셨어요. 이제 정말 자신의 책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그리고 저와의 관계도 진짜로 시작된다는 게. 저는 그날 밤 수진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동네의 작은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진짜 연인으로서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말고 말이에요. 수진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연인이 되었어요. 3월 말 수진 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였어요. 첫 출근이라 떨린다고 하시는데 잘할 거라며 응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난다고, 혼자였다면 이런 도전 못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4월 벚꽃이 필 때 우리는 경주로 여행을 갔습니다. 불국사를 거닐며 천년의 시간을 느꼈어요. 혼자 와보고 싶었는데 함께 와서 더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주에서 우리는 한옥 펜션에 머물렀어요. 전통 온돌방에서 밤늦도록 대화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꿈, 그리고 현재의 행복에 대해. 수진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를 만나서 달라졌다고. 웃는 일이 많아졌고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다고. 예전엔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고, 아니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5월 어느 날 수진 씨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각자 살면서 자꾸 만나는 것보다 아예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더니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서로의 생활을 천천히 맞춰가면서. 6월 우리는 마포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은 유지하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수진 씨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책이었죠. 버릴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거실 한 벽면을 통째로 책장으로 만들었어요. 서로의 책들이 섞이면서 더 풍성한 서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갔어요. 이런 게 행복인가 보다고 수진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고. 7월 어느 더운 여름날 우리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토마토를 고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수진 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잘 지내는구나며 제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연인이라고. 그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잘 됐다며 행복해 보인다고 하고는 쓸쓸한 표정으로 가더군요.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후련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느낌이라고. 그날 저녁 집에서 수진 씨가 말했어요. 오늘 저를 연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말 떨렸다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느낌이어서 이제 진짜 우리구나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8월 우리는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올레길을 걸으며 바다를 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제주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성산 일출봉에서 해돋이를 본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상에 올랐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자고. 약속이냐고 물었더니 네, 약속이라고 하시더군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사는 일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만끽했어요. 9월이 되면서 수진 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밝아졌고 더 자신감이 있어졌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뭘 했다고 했더니 사랑해준 거라고 하시더군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었다고. 9월 말 수진 씨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수진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하시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죠. 수진이가 정말 많이 밝아졌다며 제 덕분인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10월 어느 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다며 벌써 11개월이 다 되어 간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먼저 말 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모르지만 운명이었으니까 어떻게든 만났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10월 말 갑작스럽게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수진 씨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하라며 병원에서 밤새 간병을 도와주었고 집안일도 모두 처리해 주었어요. 고맙다고 했더니 가족이 잦냐며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서 수진 씨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병원 복도에서 수진 씨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다고 했더니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함께 해줄 거냐고 물었더니 물론이라며 끝까지라고 답하시더군요. 11월 우리가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해요. 수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우리. 정말 그래도 될까요? 했더니 언제까지 연인으로 살 거냐며 우리 나이에 결혼 못할 이유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역시 수진 씨다운 직진이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수진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정말이냐고 물으시는데 네 정말이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12월에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건 필요 없다며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수진 씨는 웨딩드레스를 골라보러 다니느라 바쁘고 저는 신혼집을 알아보느라 바빴어요. 이런 나이에 신혼이라니 하시는데 뭐 어떠냐며 늦은 만큼 더 소중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어제 저녁 수진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처음 진짜 대화를 나눴던 그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아마 불안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맞나 싶어서. 지금은요? 했더니 지금은 확신한다고 하시더군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괜찮을 거라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어서. 수진 씨. 네, 고마워요. 저를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다시 웃게 해줘서. 지금 이 순간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오늘도 신혼여행지를 알아보러 나갔고 저는 예식장 최종 점검을 마쳤어요. 48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과연 가능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처럼 뜨겁고 격정적이라면 지금의 사랑은 따뜻한 난로 같습니다. 천천히 깊게 오래도록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황석영의 발이되기 한 권이 우리를 이어준 셈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는 일,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모든 순간들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40을 넘어서 만난 사랑.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 진지하고 깊었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주저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보고 있는 수진 씨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다음 달이면 우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48세와 43세의 늦은 결혼이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혼자라는 외로움을 겪어봤기에 함께라는 기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에 서로를 더 아끼고 보듬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문제도 생길 테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여보, 이 드레스 어때요? 수진 씨가 카탈로그를 들고 와서 보여주시네요. 아름답다고 했더니 수줍게 웃으시며 정말이냐고 물으십니다. 정말이라고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48배 신랑과 43세 신부. 세상에서는 늦은 결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만난 거니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된 우연한 대화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것 같고요. 이렇게 48세 한 남성의 늦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가장 평범한 곳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병원 대기실, 지하철 안, 동네 카페, 어디든 될 수 있죠.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 깊고 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분명 어디선가 있을 거예요.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많은 일들이 지나가죠. 때로는 서글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도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사세요.